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역대 최대 폭을 기록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던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계약 마감을 앞두고 한파가 불어닥치는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값이 거의 17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조사 이래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나타났는데 수도권 지역은 실거래가가 뭐 2%도 아니고 20% 이상 하락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실 이제 12월 아니면 1월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11월 달 기준을 봤을 때, 그 작년 11월 달 기준을 봤을 때 많이 빠진 상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국 아파트의 바로미터가 되죠.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좀 봤는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6.47%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거든요. 2006년도 조사한 이후에 하락폭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보면은 이제 16년 9개월 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하락폭이 좀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21년도 한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1년 내내 그 빠지고 있어요. 기간에, 그렇죠? 예,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상승률이 이제 역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정도로 지금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빠지고 있는 것이고, 연간으로도 봐도요. 1월부터 작년 11월 달까지 지표를 봐도 18% 정도 빠졌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그랬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가격은 하락세의 추세에 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이미 아시겠지만 금리의 여파가 가장 컸다. 예, 그래서 고금리 상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같이 봤는데 역대 최저입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1월부터 11월 달까지 한 1만 1천 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지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지금까지 지표를 통계한 중에서도 가장 낮은 거래거든요.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급급매 위주로 팔렸거든요. 그러면 급급매다 보니까 그것도 급매도 아니고 급급매예요. 그럼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팔리고 그게 실거래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는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낮아졌는데, 많이 낮아졌는데, 근데 12월 달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12월 달 지표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소폭,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도 하락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정부가 이제 규제를 풀었을 때 1월 달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상태겠지만은 그래도 떨어지는 폭이 더 줄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서울 지역 누적 하락, 저희가 아까 하단 자막으로 나갔었는데 18.86%면 주식이 그만큼 빠져도 너무 심한 건데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빠진 건 진짜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1년 안에 그 정말로 고점 찍었을 때가 21년도 하반기였습니다. 10월, 11월. 맞아요. 그때가 이제 고점 찍고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한 너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제 이제는 하락폭을 좀 본다 그러면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 하반기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정점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급하게 오른 쪽에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오른쪽. 네. 심하게 오른쪽이 그만큼 골이 깊었군요. 맞습니다.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 쪽이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남 3구죠. 예, 강남 3구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도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도광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가장 올랐을 때 노도광도 마찬가지로 한 6.69% 이제 빠지면서 그것도 이제 많이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많이 빠졌고요. 경기가 한 4.49% 정도 빠진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지표 왔지만 세종도 엄청 빠졌네요. 맞습니다. 세종도 사실 제일 많이 빠졌네요. 지역별로는, 그죠? 근데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 거기도 엄청. 네, 정말 전국 1위 기록할 정도로 산이 제일 높았었군요. 맞습니다. 세종이. 정말로 세종 하면은 가장 올랐을 때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않는 곳이 바로 세종이었거든요. 정말 강남 상구만큼처럼 오른 곳이 세종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만큼 이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 정도로 이제 급하게 또 좀 빠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리의 여파가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이나 1월 달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잠정치를 봤습니다. 12월 잠정치 신고 건수 이게 가격 지수는 뭐냐면 거래를 하고요. 이제 시군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설계효과 지수거든요. 그럼 이제 12월 달 이제 잠정치를 봤을 때에 서울이 한 2.95%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월 달에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금리가 대출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것이냐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정부의 압박도 있겠고 특히 이제 3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책 완화에 대출 금리가 소폭입니다.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코피스금도 낮아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앞서 얘기해드렸던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그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단군 이래 뭐 최대 재건축 단지다 이렇게 주목받아 왔는데 그 계약이 오늘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최근에 뭐 규제 완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제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래저래 규제를 내놓았고 규제 완화를 내놓았고 여기도 이제 소급 적용을 받는 곳이어서 둔촌주공 계약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향후 어떤 뭐 분양시장 분위기도 판가름 지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네. 예,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분양 시장을 좀 봐야 되거든요. 분양 시장의 출렁이면 또 사실 이제는 기존에 있는 주택도 출렁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는 분양 가격이 높아지면 그 주위 있는 아파트 시세를 다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표적으로 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네. 둔촌주공이죠.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과연 정당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당 계약이 뭐냐고 많이 분들 보세요. 근데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대안은 아니고 사실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냥 정당한 계약. 만약에 청약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정당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본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계약률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정당 계약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마감이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계약률이 어떻게 나올까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그 정당 계약률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분양 시장이 향배가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심사로 지금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소폭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게 실제 청약이 들어갔을 때 3.7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서는 실패했었어요. 사실 이게 들어왔을 때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후로 정부가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규제를 확 풀면서 뭐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졌죠. 규제 지역, 특히 여기는 또 강동구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강남 상구가 아니에요. 그럼 규제에서 벗어났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많은 게 바뀌죠. 대표적인 게 기존 8년이었던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전매 제한 분양권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빠르면은 올해 말부터는 사실 분양권 거래가 돼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거 계약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둔촌주공 근처에 떴다방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끼죠. 예, 실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당연히 부족한 금액은 이제 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무엇보다 분양가 12억 원에서 중도구 대출이 나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되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구 대출이 안 나와서 이것도 사실 좀 걸림돌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 뭐 규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중도금 대출 불가 때문에 못한 분들은 되게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실제 가능되면서 아마 뛰어든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큰 평수, 그러니까 30평대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웠는데 뭐 이거 중도금 대출 이제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뭐 들어오시는 분들 정당 계약은 아마 계약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소급 적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규제 완화 이번에 나왔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 둔촌주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시기상으로 그랬다는 이게 또
예.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사실 큰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분양시장 입장에서는 좀 희소식이고요. 사실 또 이런 쪽에서 분양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정당 계약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래서 향방이 분양시장이 어떻게 떨어질지 이게 한번 지켜볼 노릇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같은 경우도 막 하락하다가 쭉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옥석가리기라고 해서 네. 아무거나 오르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이게 좀 경착륙처럼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분양 시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게 성적표가 네. 성북구의 그 장위자이 레디언트 여기도 네. 이제 강북권에서 굉장히 대규모 단지라고 주목받았었는데. 네. 계약률 실제로 60%못 미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별로였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둔촌주공이랑 같은 강동구에 위치했던 그 길동 강동 헤리티지자이 네. 여긴 또 청약 과정부터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었고 그러니까 네. 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분양시장이고 서울인데 뭐한 차이가 네. 있을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 시장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둘 다 인서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엄청나게 뭐 투자자들이 몰렸을 텐데, 근데 같은 서울에는 불구하고 이제 분양 가격 때문에 이제 승패가 좀 갈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자위죠. 이제는 그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사실 비쌌어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 사실 분양가가 너무 이제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청약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 청약 입장을 좀 머물렀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 계약에서는 정당 계약에서 60%도 안 나왔거든요. 계약률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예. 없나 고민을 하게 했던 가격이었군요. 그렇죠. 가격대가.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아파트 비슷한 가격 같은 신축 아파트를 봐도 분양가보다 더 낮아요 지금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왔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아쉽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시장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단 길동, 강동, 이제 헤리티지 같은 경우, 이 헤리티지 자유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죠. 물론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작아요 물량이. 사실 한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공급 물량이 얼마 안 210가구. 되는군요. 예, 네. 물량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뭐 금방 완판은 됐었죠. 근데 완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주위의 시세보다 여기가 분양 가격이 한 굉장히 많이 낮았습니다. 그때 쌌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둔촌주공보다 한 4억이 낮아요 여기가. 예, 같은 비슷한 지역임에도 거리는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데도 그렇게 네. 차이가 났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양 가격이 낮은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그랬군요. 인서울이라 그러지만은 예. 그래서 지금 분양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이 입지 조건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분양가가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아마 이제 계약률이 높고 낮음이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둔촌주공이에요. 이 둔촌주공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사실 분양가 높거든요. 시세보다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정당 계약률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반전의 흐름이 여기서 이제는 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밤에 이제 나와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게 예상 나온 게 있어요? 좀 대충? 지금 예상보다는 한 20%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계약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1월 5일에 규제 완화를 한 이후에 그래도 예상보다는 한 20포인트 정도 더 오를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한 60%나 한 60% 쪽에서 70%? 이 정도 70% 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70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내일 확인해 보겠고요. 네. 또 자, 미분양 주택이 좀 늘면서 이게 또 실물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해서 좀 검토하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경착륙을 좀 막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건설사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미분양 아파트 정부의 정책이 이겁니다.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고요. 미분양 아파트를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건설사가 무너지겠죠. 뭐 그러니까요. 건설사 무너지면 금융사 무너지고 금융사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의 보관이 이런 거죠. 그러면은 미분양을 막아야 되거든요. 일단 건설사
건설사 살리려고 그러면 그냥 미분양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그러면 혈세를 세금을 투입을 해서 미분양을 이제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돌리겠다는 돌리자. 거죠. 그러면 뭐 일석이조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 미분양이 좀 많긴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8천 가구가 미분양이거든요.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한 6만 2천 가구 정도 되면 위험 수준으로 봅니다. 이제 거의 다 그래요? 달았어요 지금. 미분양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달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이게 악성 미분양이 그러는데 그나마 악성 미분양은 좀 더 낫습니다.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미분양이 계속 늘다 보면 악성 미분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발빠르게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LH에서 이미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본다 그러면 전용이 한 19에서 24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평형으로 본다 그러면 8평입니다. 8평. 엄청 작군요. 근데 아까 이거를 2억 예. 6천만 원의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한 3천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분양이 난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예, 청약은 좀 높았었다가 그러다가 사실 이거를 LH에서 최근에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LH가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비판 상당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왜 나느냐? 높은 분양가 때문에 건설사가 이제 미분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혈세를 투입한다?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 실패한 거잖아요, 건설사들이.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건설사에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제는 혈세를 투입을 해서 건설사를 살리겠다는 것을 봤을 때 뭐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을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성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미분양도 없앨 수 있고 공공주택 늘릴 수 있고 다만 그 재원 마련이 이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혈세가 진짜 세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투입했을 그래서 때. 합의점이 나온 게 뭐냐면 시장에서 싼 게 사라. 싸게 사라는 거죠. 싸게 사라. 예, 경매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어허. 이게 경매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나서겠다 그러면 뭐 취지는 좋으니까 이거를 이게 더 저렴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칸타빌 수요 팰리스 같은 경우 15% 이하로 샀거든요. 낮춰서 샀거든요. LH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한다 그러면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겠네요. 해봅니다.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문제 좀 더 파악을 좀 잘해야겠네요. 네. 정부 입장에서. 여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